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좋은 말을 하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오래되진 않았으나 몇 달 전부터 유튜브 영상 자주 챙겨보던 구독자입니다. 붕어형님께서 유튜브 사연들과 시청자분들의 고민들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 나누시는 영상들을 보며 제 사연도 보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제 힘으로 극복하고 싶었지만 몇 년을 고생하고 몇 달 노력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붕어형님께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메일은 익명을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을 하자입니다.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와 동시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이것이 되게 이상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을 돌리자면 이왕 죽지 못하는 거 스스로를 한계에 밀어넣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시작됐을까 하고 과거를 돌아보자면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가해자 편을 들으셨는데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해자의 부모가 하필 저희 부모님의 상사이셔서 저를 보듬어 주기보다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했고 항상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를 많이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기는 겁나서인지 상처를 가리려고 붕대도 감고 목도리도 감았어요. 그 뒤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대인기피증에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3, 4년을 노력해서 그 부분을 극복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반드시 좋은 대학교로 나와 사회에 나오면 반드시 그 애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는 이상한 꿈과 다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꼴등으로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는 차석으로 졸업을 해서 졸업식에 제 이름이 호명될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학교는 해외로 갔는데 전세계 20등 안에 드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가겠다는 그 첫 번째 목표는 이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겠다는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전 바로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 연수원, 인턴, 공모전, 4개, 대상, 잡지에 기사도 쓰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휴학 중이고 휴학 중에도 밤샘을 하고 스스로를 사지에 몰아넣을 만큼 죽어라 전공 공부를 하고 있어요. 휴학 이후로 학교 병원에서 잘 살기를 지켜서 그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간 이후 스스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도중 휴학을 했습니다. 정신의학과도 가봤고 약도 먹어보고 정신상담도 받아봤지만 딱히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짓거리를 하고 휴학을 했는데도 여전히 밤샘에 굶어가고 아프면 진통제를 먹어가며 한계에 도달해가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가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중요성,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건강한 정신사이고 유치적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몇 달을 고민해도 해결법이 나지 않아서 고민을 보내봅니다. 쓰다 보니 길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요약하고 감정적인 요소를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길어졌네요. 세 줄 요약. 1번 과거 학폭 트라우마가 있었으나 부모님께서 지지를 못해주심. 2번 노력을 해서 중간 단계의 꿈을 이뤘음. 3번 여전히 스스로 건강을 해쳐가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음이라고 적어졌습니다. 노력을 하신 건 좋은데 이 상처를 좀 극복하지 못했네요. 상처가 평생 괴롭히고 있나 보다. 저도 학폭 트라우마 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좀 힘이 약해가지고 뭐 지금도 약하긴 한데 좀 맞았습니다. 억울하게 맞았어요. 우리 때는 더 심했거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맞았다고 얘기도 못해요. 얘기하면 오히려 더 혼났습니다. 옛날엔. 뭐 지금이야 뭐 학폭 같은 거 당하면 알릴 수 있지만 저희 때는 억울하게 맞아도 해결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극복을 해야 돼요. 물론 극복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냐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극복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아. 성적을 내는 건 좋은데 이걸 단지 학폭 트라우마를 떨쳐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학폭 트라우마를 떨쳐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모든 게 다?
내가 잘 사는 것도 합법 트라우마 떨쳐내기 위한 목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합법 트라우마를 떨쳐내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갇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합법 트라우마를 떨쳐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 같아. 모든 게 다 합법과 연관되잖아요. 저는 이미 어떤 대학을 가도 어떤 직업을 가진 건 그건 신경 안 씁니다. 사람 인생이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본인 여하에 달린 게 맞는데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극복 안 했어요. 극복을 했다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극복을 했다면 잘 살고 있고 지금 만족하는 삶을 적었는데 만족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합복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쨌든 난 성인이고 계속 그런 걸 안고 있으면 나한테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님은 말로는 극복을 했다고 하지만 극복한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본인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단지 봐봐 이런 것들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잖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원래 보통 합폭이 있어도 어느 정도 희석이 돼야 돼. 뭔가 좋은 것들로. 근데 내가 보니까 님이 나이 먹어서 뭔가 좋은 추억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악몽을 덜 꾸고 있다는 거는 극복을 한 게 아니야. 악몽을 안 꾸고 있어야 돼. 예전에 그런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기억이 안 나야 돼. 얼굴이 기억이 나잖아. 그러면 떨쳐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강해져야 돼요. 님이 트라우마를 떨쳐내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근데 님은 어떤 공부 쪽으로 강할지 모르겠지만 멘탈이나 유체적으로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와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생각해봐. 내가 이런 학폭 트라우마를 떨쳐내기 위해 공부를 했는데 만약 원할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이건 무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성적을 맞는 건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내가 꿈을 실현하는 수준이 돼야지. 내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결부이 되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내가 너무나 강해서 걔네들이 함부로 날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좋은 복수야. 그냥 사회적으로 잘 되겠는 것보다 길에서 봤을 때 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는 척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단 좀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화 같은 것들. 내가 보니까 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야. 학폭 트라우마인데 이걸 속으로 안고 있었다는 거. 어디 가서 좀 털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이해해준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저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좀 털었거든요. 좀 마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덜었던 것 같아. 이게 좀 그런 거야. 어릴 때 아픈 기억이 있어도 좀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좀 소갈이 같은 걸 좀 덜 했으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님이 아무래도 혼자 지내고 공부랑 혼자 하는 거잖아. 혼자 하다 보니까 아마 사회에 담을 많이 쌓았을 테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소통의 부재가 큰 것 같아요. 이게 님도 그런 거잖아. 내가 서운한 게 뭐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내 입장 이해하고 내 편 들어줬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여기 어떤 내용 나와요? 제가 올라보면 부모님은 가해자 편을 들었다. 근데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맞아.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 가해자를 옹환이 같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야 돼. 아직 님이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자, 님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부모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 물론 본인이 금방 힘들었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런 것보다 부모가 왜 그랬을까. 보통 부모가 자식이 맞으면 100에 100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같이 뚜르게 팹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근데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보통의 부모라면 자식이 맞고 오는 거 절대 못 참습니다. 몽둥이 들어서라도 참교육하러 갑니다. 그게 원래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는 왜 이때 가해자 편을 들었을까요? 물론 가해자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아니었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했을 겁니다. 학교에 알렸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가해자 쪽이 직장 상사하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괜히 아버지가 저런 걸 얘기했다가 직장을 잘리고 가정적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아마 저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아버지도 속이 쓰렸을 겁니다. 부모님도. 어머니 속 쓰였을 거예요. 아마 님은 못 봤겠지만 부모님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참 억울하긴 하지만 하필 왜 상사냐. 아, 얼굴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겉으로는 가해자 편을 들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장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겉으로 표현 안 합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네. 잘 들으세요. 좋은 말 하는 잘 들으십시오. 님이 이런 걸 계속 품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님이 아무리 가만 끓이기로 성장하지 못해. 그냥 가만 끈만 긴 거예요. 사연자분. 님은 내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성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내가 적응하지 못해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얻는 거하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인재가 되는 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님이 물론 부모님은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덜어낼 줄 알아야 돼.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극복했다면서요. 님이 말하는 건 전혀 극복한 게 아니에요. 단일도 급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님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거기 멈춰져 있어. 이게 나이는 먹었지만 원래 부모 자식 간에 이해 못하는 간극이라는 건 존재해요. 부모가 잘못한 게 많네.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하고 좀 멀리 떨어지네요. 그래, 부모님하고 만나지 마.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부모님 생각하지 마요. 부모님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자꾸 부모 생각하니까 안 좋은 생각하는 거잖아. 제가 봤을 때 님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단 떨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 얘기하면 좋은 기억이 없잖아. 이게 혹시 좀 좋은 동네 같은데? 저 좋은 말을 하자니 일반적인 동네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갈 정도면 제 생각에는 강남 8학구 같은데 목동이나 네, 그쪽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공부 잘하면 이제 외국 대학교 가잖아요. 사트 쳐가지고. 내가 봤을 때 님이 의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의식 안 하고 사는 게 힘들어. 이게 의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하고도 떨어져 있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그 친구하고 이제 연락이 끝났잖아. 이제 그 친구는 아니죠. 그냥 그 나쁜 사람한테하고 연락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뭐냐면 분명히 나한테 좀 상처 주고 한 사람 있지. 근데 그 사람은 기억 못 할 거야. 원래 그래요. 때린 사람은 기억 못 하지 맞은 사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게 억울하긴 하지. 근데 어차피 안 볼 사이란 말이에요. 밤마다 괴롭다고. 어떡하면 좋니 이게?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차피 본인이 극복을 내가 뭐 말한다고 이게 뭐 도움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님이 트라우마를 평생 달고 사는 거 슬픈 거야 이게. 왜 이거 하나 때문에 본인을 죄악시 여기고 왜 힘들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자꾸 뭔가 있잖아요. 자꾸 그거를 안고 있는 것 같아. 안지 말을 한 말이야. 어차피 새로운 사람 만날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내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 사람들과 마주치고 외국 사람 언어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잖아. 내가 어떤 학교 생활을 겪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기억은 있고. 그게 좀 어렵습니까? 내가 보니까 님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하면 보니까 좀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 같아. 보니까 너무 독고다이를 하시는 것 같아. 그거 안 좋아. 차라리 외국 친구라도 말벗이 있고 밥을 같이 먹고 미래의 진로를 꿈꿀 수 있는 친구면 몇 명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옆에 누구 한 명 있어야 돼 이게. 님이 보니까 또 아픈 게 뭐냐면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이분이. 저도 사실 뭐 친구가 많이 없긴 한데 님한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파트너십 할 수 있는. 연락하는 거 자체 어렵다기보다는 같이 지내는 거. 자, 제가 말한 연락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지내는 거. 의견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연락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님이 아예 그런 독립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과거에서 뭔가 멈춰있는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새로운 기억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죠. 나보고 진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아마 보니까 님 상담했던 정신과에서 진단을 많이 뺐을 것 같아 이게. 보통 이제 방법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분이 어렵게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럼 그냥 뭐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 이 두 가지만 본인 머릿속에서 지울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럼 이걸 지워야 됩니다. 이걸 지워야 돼. 이걸 낮춰야 된다니까. 이걸 지워야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본인의 한계에 밀어붙입니까? 그것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해. 내가 봤을 때 님이 보니까 차라리 운동을 해요. 운동을 빡세게 해요. 내가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일단 자꾸 그렇게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서 일찍 자. 루틴을 좀 짜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서 일찍 자요. 님한테 그게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 피곤해서 스스로 자게 돼 있습니다. 골아떨어지게 돼 있어. 내가 봤을 때 본인이 한테 그런 루틴이 필요해요. 최대한 몸을 좀, 육체를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푹 잘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요.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요. 님 사연 진짜 힘듭니다. 3만원 돈에 가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죄송하지만 보통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이게 받는 사람이 진이 빠지는 게 있는데 님 사연이 좀 그래요. 아무튼 더 하세요. 님은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 님은 있잖아요. 운동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냥 몸매 관리가 아니라 님 살기 위해서 해야 돼. 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냥 집에 오면 샤워하면 바로 자게끔 만들어야 돼. 그런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소 가지고 안 돼. 더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 좀 더 빼가지고 운동을 더 해요.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을 더 만들어서 집에 가면 그냥 피곤해서 아무 생각 안 들게 자기 만들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운동하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운동하면 기억이 희석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과격한 운동을 하면 특히 좀 근력 운동하면 너무 괴로워서 그 생각 나거든 사람이. 이분한테 헬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게. 왜냐하면 보통 땀만 흘려도 없어지거든요. 저분은 너무 깊기 때문에 운동을 좀 빡세게 해야 돼. 물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어. 뭐 어깨 결리고 막 알배이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님한테는. 님이 오히려 왜 필요하냐면 차라리 몸에 알배이고 축나는 게 님이 그런 괴로운 기억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님한테 그게 필요해요. 충격요법이. 그러니까 그냥 뭔가 빡세게 하고 바로 잠이 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덜 기억나. 님은 그걸 좀 빡세게 해야 돼. 내가 보니까 뭐 공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잠이라도 푹 자야 됩니다. 잠. 잠을 푹 자면 기억 없죠.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기억 하는 거야. 푹 자본 기억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간에 안 깨고. 님 피곤하게 만드세요.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서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끔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니까. 님은 그냥 자야 돼. 집에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야 된다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 피곤한데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푹 차서 그런 루틴을 좀 오래 견디다 보면 집에 오면 그냥 자기 바빠요. 님은 오히려 피곤하게 만든 게 좋아. 유체적으로. 님한테 그게 필요해요. 운동강 늘려가지고 운동대 빡세가지고 집에 오면 그냥 뭐 힘든 거 자시고 다 떠나가지고 아 모르겠다 빨리 샤워하고 자야지. 이게 최고예요. 님한테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연락처 다 지워. 그 혹시 인스타나 뭐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분은 인스타 있을 거야. 그 뭐야 그 친구들 뭐 그 사람들 연락처 있을 거 다 지워. 흔적이 있으면 다 지워요. 싹 다 지워요. 비보라는 게 뭐예요? 비보라는 게 뭡니까?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님 잠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나이 먹으면. 그 우울한 생각이 왜 그러냐면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래.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막 걷기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어. 잠을 푹 자려고. 푹 자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져요. 겪어보니까.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안 깨고 푹 자는 게 정말 정신건강이 중요해 이게. 사람이 왜 정신분화로 생기냐.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푹 잡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 내가 강해지면 해결되는 거야. 맞잖아요. 어차피 시간 지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운동하고 하면 나중에 그 생각 들어. 내가 왜 이런 거에 자꾸 신경 썼을까 생각이 든다니까.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하고는 소통하지 마요. 부모님하고는. 오히려 부모님 뭘 하잖아요. 강하게 나가요.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저 공부하잖아요. 저 말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반항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님한테는. 님 부모님 말에 거역해본 적 없죠? 그러면 한 번씩 거역해. 만약에 내가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괜찮아요. 부조 아니야.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맞춰서 살다 보니까 주눅이 많이 든 것 같아. 이제 반항이 됩니다. 님 반항해봤자 뭐 부모님하고 싸울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 의견이 안 맞으면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조금씩은 그러니까 반길이 들어. 님이 왜 부모님한테 그런 안 좋은 트라우마를 가졌냐면 한 번도 부모님 말에 거역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시킨 대로 살았잖아. 야 네가 잘못하면 사과해. 이런 식으로 내행을 살다 보니까 억압이 많이 돼 있단 말이야. 이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알 거 다 합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요. 나이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부모님 시킨 대로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 꼭두가시 아닙니다. 저 마리오네트 인형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대로 팔다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이제는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저 이제 그만하는 나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품 안에 두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내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항상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항상 수익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된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부모님한테 내가 따져야 될 거 할 말 있으면 확실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구나. 내가 자식만 너무 몰랐네. 이런 생각 가집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님도 부모가 못 이기는 자식이 돼요. 그럼 됩니다. 어떻게 좀 얘기했는데 도움 되었습니까? 도움 되었나요? 누구나 상처는 다 있거든.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말은 안 하지만. 죄송한데 도움 되었다면 투네이션 조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후달리거든요. 이거. 예. 네. 약간 마지막 그 사연 뒤늦게 왔는데 님 사연 받으니까 님 사연 하면서 에너지를 좀 많이 썼어요. 아무튼 뭐 제가 이 이야기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창창하잖아. 나이도 어리고 꿈도 많고 뭐 재능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머지 날개를 못 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직 전성기고 아직 해야 될 거 많잖아. 근데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한다고? 나 아직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해야 될 거 많은데? 이루고 싶은 거 많은데? 그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누구나 상처는 다 있어. 상처는 다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마음먹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인생에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돼. 근데 어떻게 잘 먹을 것이냐, 어떻게 잘 잘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없어. 겉으로 봤을 때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속에 마음의 진덩어리 같은 여러 개 다 안고 자는 거야. 안고 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잠 잘 자면 밥도 맛있고, 운동해서 밥도 맛있게 먹고 잠 잘 자면 하루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거.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별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지. 아마 그런 단계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더요? 채팅해서 좀 안될까? 채팅해?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바로 쓸 수 있겠어요? 네, 바로 써주세요. 그러면 바로 써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맞나 보네. 학폭 이후로 입시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원장 선생님에게 4년간 심각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놨더니 저는 상의도 없이 원장쌤을 고세하고 합의금을 챙기셨어요. 제가 합의금 요금 반성문이라고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요. 아무리 전 부모님 미운가봐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요? 자고란 일이 많았나 보네. 남자분 맞죠? 남자분. 사연자분 남자분 맞죠? 여자분이라고요? 아, 여자분이었어요? 아, 나 여태까지 남자인 줄 알고 진행했는데. 아, 본인이 여자라고요? 아, 여태까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연애라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연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건 사랑이 이미 굉장히 큰데, 이거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맞네, 부모님이. 부모님이 잘못했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시원하다고요? 시원했으면 됐어요. 됐어, 됐어. 유튜브에 안 올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안 할게요. 네. 주인간에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나 저분한테 물어봤지, 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님 여자하고 결혼했고 유부녀고 카드 리볼빙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두 번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죽 답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원래 가까운 사람이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듣고 있으니까. 원래 가까운 사람이 들어줘야 되거든, 이게. 가까운 가족이나. 근데 가족이 이 역할을 못 해줬다는 게 좀 안타깝네. 리볼빙이나 캐플링은 똑같지 않나요? 그 금리가 똑같을 텐데. 이게 가족이 들어주고 좀 이해해줬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가족이 그 역할을 못 해줬네요. 이걸 제가 이게 유튜버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터는 것만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터는 것만으로. 네. 그럼 아까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란 말을 못 하겠네, 이게. 아, 그래요? 근데 의자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비친 건 괜찮다고요? 아... 아무튼 누구나 다 그런 힘든 가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유독 좀 힘든 가정이 있었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여기 와서 틀 수 있으면 터세요. 제가 뭐 그런 프라이버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응어리 같은 게 있으면 너무 담아두기만 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담아둬서 문제야. 담아둬서. 물론 이걸 만약에 얘기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얘기 안 했고 참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쁜 사람도 많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 그런 나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동기부여 얻어가지고 왜 내가 그런 안 좋은 기억을 가졌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마음 갖고 사십시오. 예. 쉽진 않겠지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